다음 주도 섹터도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화장품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시장 확장에 관해서는 예전부터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는데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가 이제 수출량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실적도 좀 잡히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 뷰티 섹터 어떻게 보시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방송 생활 11년을 했는데요. 네. 11년 하면서 제가 살면서 들은 욕은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11년 동안에. 그 왜 많이 들었는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제가 항상 많이 해왔는데요. 화장품 업종도 제가 좋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2023년에 2차 전지 막 날아가고 할 때 제가 2차 전지는 개미 무덤 될 거다. 그 사지 마라. 그 사면 진짜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대신에 화장품 업종은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화장품 업종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2차 전지 관련 카페 보면 제 욕이 많이 있거든요. 네가 2차 전지에 대해서 뭘 알아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화장품 관련주 또 토론방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또 욕이 있어요. 중국의 매출이 안 나오는데 중국 때문에 망해가고 있는데 무슨 이런 게 올라가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랬거든요. 왜 중국에만 자꾸 의존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아모레퍼시픽뿐만 아니라 뭐 한국 콜마와 같은 굉장히 괜찮은 기업들이 많은데 왜 그런 기업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중국에 의존하고 중국의 매출이 안 나오면 거기서 사업을 접을 거라 생각을 하느냐.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고 회장이 되고 이사가 되고 부장이 되고 활로를 찾아가는 사람들인데 거기도 월급이 걸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활로를 찾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그냥 지금 당장 안 좋다고 비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비난 받을 때마다 내 생각이 맞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투자를 해오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은 저는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겁니까? 라고 하면은 이제 점점 팔아야 되는 타이밍이 올 겁니다. 반대로 이제 2차 전지 한참 붐이었을 때 방송에서 전부 다 찬양할 때 저만 안 좋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화장품은 아직은 상승세를 좀 더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앞으로 조금 더 방송에서 좋다고 떠들어댄다. 그러면은 매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당시에 2023년 그 당시에 사놨던 분들이 즐기면서 언제 매도할까 타이밍을 잡는 게 화장품 업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화장품 업종이 왜 이렇게 올라왔느냐라고 하면은 코로나 때 중국 때문에 안 팔린 건 사실이긴 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중국 시장만 겨냥을 했지만 코로나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떠들썩했던 그런 프로그램에 나와 있었죠. 넷플릭스 나왔던 오징어 게임. 그걸 통해 가지고 전 세계인들이 한국이 이런 국가구나 저런 국가구나 하면서 한국의 뷰티부터 해서 한국 화장법들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외국에서는요. 우리나라 같은 이런 색조 화장품이 없대요. 외국에는 굉장히 단조롭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색조가 엄청나게 많죠. 저도 막 화장품 거 보면은 전부 다 같은 빨간색인데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다 다르대요. 그러니까 그런 색깔들과 이런 색조 화장품들로 한국 코리아식의 이제 K-뷰티 화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이뻐 보인다라고 해서 외국에서도 흥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에서 안 팔리는 거는 둘째 치고 야 이제 같은 아시아인이 아니다. 전 세계가 한국 화장품을 원한다 해서 매출이 계속 성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장세가요. 마치 2차 전지 때랑 똑같지 않나요? 2차 전지 때도 한국이 제일 잘 나간다 했는데 잘 나가다가 주가는 우후죽순 박살이 나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승세가 좀 유지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조금 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반기까지 해서요. 그러면 그 상승세에 여러분들은 매도 관점을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신규로 들어가시려고 한다면 아직 올라오지 않은 그런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약간 중소형주들이 그렇겠죠.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진다거나 아니면 올라갔던 기업들이 조정을 크게 받는다거나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매수할 만한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조언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들의 전망을 또 전문가님 미리 짚어주신 바가 있었는데 지금 시장에서 오히려 또 뒤늦게 관심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오늘 최근 시장 들어서는 약간의 또 소강 상태도 좀 느껴지긴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기업적인 측면으로 좀 덜 오른 그런 기업을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몇 가지 좀 힌트들을 얻어볼 수 있을까요? 대놓고 본다면 한국 콜마는 많이 올랐죠. 네. 지금 저점 대비해서 3만 원인데 지금 8만 원까지 올라와서 많이 올라온 기업입니다. 그리고 실적도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좋아졌어요. 700억 벌다가 2,600억 버니까요. 근데 아모레퍼시픽을 본다면요. 얘도 지금 2천억 벌다가 4천억을 벌거든요. 근데 주가를 보게 되면은 저점인 10만 원대에서부터 해서 13만 원까지밖에 많이 안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어떻게 대놓고 본다면 바닥에서 빌빌거리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뭐 물론 한국 콜마가 생산 쪽으로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 수혜가 됐지만 저는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이런 기업들도 대형주로서는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소형주들은 사실 이제 매매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왜 대형주만 자꾸 언급을 드리냐면 중소형주들은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요. 타이밍이 거의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좋아요. 오늘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나오는데
아니 타이밍이 수요일이 아닐 수 있는데 제가 어떻게 오늘 추천합니까?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은 말이 안 돼요. 그런데 대형주들은 타이밍보다는 얼마나 내가 싸게 많이 모아갈 수 있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투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이런 기업들은 직장인분들도 내가 월급날이 만약에 25일이다. 25일에 그냥 내가 산 가격보다 싸면 그냥 그 적금 넣을 바에 그냥 이걸 사는 거예요.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매월 시간 날 때마다 그런 식으로 모아가기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시세를 많이 내지는 않았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화장품의 상승, 화장품 관련주의 상승 어떤 기조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다가 뭐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3도 나온다고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영화들도 대작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K 이제 트렌드가 많이 자리 잡혀 나가고 있어가지고 점점 더 해외로 많이 침투가 될 겁니다. 한참 고점일 때는 사면 안 되고 접근해서 안 되지만 아직까지는 상승세는 많이 남아 있는데 아직까지 올라오지 않은 기업인 아모레퍼시픽 같은 거는 모아가기에는 저는 괜찮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